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속에 일본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자재 상승에 엔화 가치 하락이 겹쳐 특히 서민들은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로 걱정이 큰데요. 한인 유학생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 김윤수 씨는 요즘 들어 장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나날로 치솟으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장을 봤는데 이제 오늘 2,332엔이 나왔는데 이제 올 초에 비해서 한 300엔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살고 있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학생인데 알바비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일본. 최근 들어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생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10월 도쿄의 소비자 물가는 10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나 상승해 약 4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량이 6.1%, 에너지 관련은 24.2% 올랐습니다. 이렇게 생활 필수 품목의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食費とかが結構高いと思ってるので、閉店間際のスーパーとかで、20% 引き、30% 引きの、お惣菜とかお弁当買って、そういうふうに節約してて、で、最近ちょっと外食とかをちょっと控えて、なるべく自炊を。外食した時、にいつもの値段と全然違うので、そういう時ですね。あとは光熱費とか電気とかガスの請求書が来た時に去年より値段が上がってるなっていう去年と同じ月より値段が上がってる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す。 이렇게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기업들 역시 중소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도산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도산을 막기 위해 원재료 상승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 생활은 제자리거나 긴축할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 영업 차질로 다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0年ぐらいをですね、ちょっと前ぐらいから、日本のですね、給与というのはもう上がらなくなってきて、むしろ下がり気味になってきている、安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したがって賃金が上がらない中で物価が上がってきてますから、消費者にとっては非常に厳しい状態が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今の状況は賃金が上がってないので、この物価高でですね、非常にマイナスの面が大きいというのが現状にな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엔화의 가치 하락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이 실제 느끼는 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효입니다. 고물가에 맞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 호주에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과는 반대로 임대료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윤영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6달 동안 기준금리를 2.5%포인트 넘게 올린 호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집값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시드니 정도는 10% 정도, 그리고 멜번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6% 정도, 퍼스 아들레이드 이렇게는 1% 정도 하락이 됐다고 하고요. 리저브 뱅크의 의견을 인용을 하자면 거기에서는 내년 말 2023년 말까지 11% 정도 더 하락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료는 오히려 급등하는 분위기입니다. 호주의 주택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라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경이 풀리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점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호주에 들어온 이민자 수는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다인 10만여 명. 이민자 유입 증가로 임대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높은 월세에도 집 구하기 경쟁은 치열합니다. Melbourne, Sydney, like it'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actually kind of find properties that are cost-wise good, but also quality-wise as well. I know a number of people I work with just how stressful it's been for them to kind of find. 한인 사회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높아진 이자율에 주저하게 되고 유학생 등 젊은 층은 도시를 떠나 임대료 부담이 덜한 근교로 이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느니 그리고 이렇게 경쟁해서 힘드니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금에 포함한 이자가 높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살고 싶던 집을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거의 락다운 때 살다가 지금 보면 한 50%씩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외곽으로 빠져요. 저도 지금 시티 근방은 못 구하고 외곽으로 빠졌어요. 호주 연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돈 9조 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 임대주택 10,000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임대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민자는 계속 늘고 있어 임대료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캐나다는 약 100만 개의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데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했던 유학생 노동시간 규제를 임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과 관련 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이은경 리포터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 4년차 문승현 씨. 학비와 생활비 일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일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캐나다의 식료품 가격이 11.4%나 오르며 41년 만에 정점을 찍는 등 물가가 치솟아 주머니 사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의 학기 중 노동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한정해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풀타임으로 전향이 가능하다면 저는 뭐 생활비라든지 혹은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너무나도 40시간 일하고 싶은. 오는 15일부터는 유학생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이민 당국이 내년 말까지 유학생 노동시간 제한 조치를 임시 해제한 겁니다. 캐나다의 오랜 골칫거리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2분기에만 캐나다에서 일자리 약 100만 개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손 부족 현상은 식당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번 완화 조치에 한인 사업주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반깁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의 20시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케줄 짜는 것 자체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로서도 더욱 수월해질 것 같고요. 유학생들도 필요에 따라 일을 더하거나 줄일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좀 쉬거나 아니면 뭐 리딩 브레이크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단기간에 좀 더 많이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었는데 이제 단기간에 빨리 많이 일할 수 있을 때는 더 많이 일하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빈손으로 귀국해야 하는 만큼 일과 학업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인력 공백을 임시로 메꾸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한 조치 임시 해제를 고용주나 유학생 모두 반기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차세대 한인 등을 대상으로 한식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현지에 사는 한인 청년들이 우리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는데요. 이 현장에 이준섭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채 썬 감자를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먹음직스러운 양념에 버무려진 콩나물 제육은 침샘을 자극합니다. 오클랜드에서 비전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식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콩나물을 잘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숙주는 약간 좀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데 콩나물은 좀 그래서 비빔밥 아니면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K푸드면 콩나물 넣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어요. 평소에 엄마가 한국 음식을 주로 만드시는데 옆에서 이제 보고 배우다가 저도 한국 음식을 즐겨 해먹게 됐어요. 한인 청년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지 한인 단체가 준비한 행사로 관심 있는 현지인들도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주최 측은 한글 글짓기 대회 등 해마다 한인 차세대를 위한 행사를 열어왔는데 이번 대회는 특별히 오랜 코로나19 봉쇄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대면 활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는데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아주 소소한 반찬거리들 준비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요리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저희 기대를 훨씬 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한식 요리가 출품된 가운데 뉴질랜드인 며느리 참가자가 한국인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도미찜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I suppose like if you were to wanting to promote it to Kiwis, I think like the fact that it's so healthy, fresh, just a lot lighter than lots of the food that we might eat on a day-to-day, would probably entice a lot of people to try it these days, especially with all the health benefits of lots of the traditional dishes like kimchi and stuff. 아직은 한국 음식을 하는데 칼질이나 이런 게 서툴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한국 음식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쁘고 선뜻 또 며느리가 또 자기가 또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국의 맛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눈 한식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뉴질랜드에서 한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한인과 현지인이 모두가 참가하는 한식 경연대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최근 K-팝의 인기는 물론 우리 영화 역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막혔던 감독과 관객 사이의 소통 자리도 마련돼 모처럼 한국 영화 팬의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현장에 정지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인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영화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파리 한국영화제. 최신 흥행작부터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 68편이 소개됐습니다. Je trouve qu'il est très créatif, il ose beaucoup de choses, il est parfois excessif, mais ça va bien avec les Coréens et la Corée.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한국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웃는 포인트들도 비슷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선이 되게 비슷해서 신기했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로 8일 동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개막작인 최국희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와 개막작인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는 영화제 시작 전 온라인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Le public, il est là pour découvrir aussi toutes ces facettes. Et du coup, nous, on a envie de montrer cette variété et le public en est friand aussi. Donc, c'est gagnant-gagnant pour tout le monde. 코로나19로 2년 동안 끊겼던 감독, 관객의 소통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경화의 딸을 제작한 김정은 감독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감독에 선정돼 프랑스 관객들을 만나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이제 문화에 계신 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일까라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이 영화를 봐주실까 걱정도 됐는데 이제 한국 관객분들이 해주신 질문과는 또 되게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질문들도 많이 주셔서 굉장히 이 영화를 다채롭게 좀 봐주셨구나.
2006년 동포 청년들이 주축이 돼 500여 명의 관객으로 출발한 파리 한국영화제. 우리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매년 15,000여 명의 관객 중 90%가 프랑스 관객들로 채워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